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메밀 오마카세를 하는 곳 소바주입니다. 소바주. 일단은 놀랍게도 이곳은 먹자랄들이 추천해주는 곳은 아니었고요. 어디서 소개를 받고 갔냐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여길 다녀왔는데 한번 가서 찍으면 괜찮겠다라고 정보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먹자랄 방에다가 공유를 했거든? 소바주라는 곳이 있대요. 메밀 오마카세를 한다는데요. 같이 가실 분 이러니까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슐랭, 맛수령,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1명.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갔고요. 메밀 오마카세를 하는 곳입니다. 코스 요리고 55,000원이에요. 언제부터 이제 코스 요리를 오마카세라고 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메밀 코스 요리라고 했으면 좋을걸. 사실 오마카세는 좀 다른 의미가 된 것 같긴 하다. 의식실에서. 메뉴는 이렇게 나옵니다. 달걀찜, 차완무시죠. 그 다음에 중간 너비의 메밀면, 그러니까 두꺼운 메밀면, 그 다음에 메밀묵, 그 다음에 온국물 메밀면, 그 다음에 메밀 갈렛, 그리고 메밀면, 그리고 메밀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코스에 메밀이 들어가요. 메밀입니다. 여기 뭐 거울로 비치는 데도 보이시지만 레스토랑이 되게 작아요. 이런 그 일본 말로는 닷지 바 같은 형태의 테이블이 8명인가 10명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2명이서 운영하시는 마치 그 나폴리 마피아처럼 운영하는 레스토랑입니다. 나폴리 마피아 레스토랑이 약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혼자서 보조 셰프 1명 해가지고 딱 2명이서 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래서 좌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캐치 테이블에 밤 12시 되면은 예약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도 휴대폰에다가 11시 59분 알람 쳐놓고 매일매일 도전하다가 딱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메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메밀을 직접 받아가지고 분쇄해가지고 메밀면을 자가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껍게 생긴 메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얇게 생긴 메밀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밀 모주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알코올을 날린 모주라고 합니다. 근데 모주가 여러분 그 전주 콩나물국밥집 가면은 모주에다가 그 오징어 숙회 먹고 이러잖아요. 제가 아는 모주는 뿌옇게 나오는 탁주 스타일의 모주밖에 없거든요. 계피만 나고. 근데 여기는 메밀 모주인데 되게 청주 스타일이야. 맑아.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 2가지로 메밀면을 만들고요. 나머지 요걸로 이제 뭐 메밀 육수,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차를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주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뒷주방에서 따로 음식들이 준비되는 것 같고, 저기 지금 기름이 올라가 있는 거는 튀김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 튀김용 기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튀김을 할 때가 나오는데 이런 느낌으로 세팅돼 있는. 와인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로 봐가지고. 전통주겠죠 아무래도. 술 안 시켜가지고. 첫 번째 요리인데 차완무시입니다. 위에 보시면 새우, 와사비, 여기 들어간 게 약간 좀 떡 같은 거예요. 모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찌 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고 여기 그 메밀 가루가 좀 들어갔는지 살짝 걸쭉한 느낌이 납니다. 위에 떠 있는 게 계란은 아니고 요게 그 앙소스 같은 거예요. 밑에 달걀 부분이 있어서 같이 푹 떠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첫 요리가 나왔을 때 이제 마지막 멤버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멤버. 일단 이건 메밀 음식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이제 에피타이저용 계란찜입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간 너비 메밀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면이 3포 정도? 이렇게 길쭉한 게 한 3장 정도가 겹쳐져 있는 거고요. 한 80g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면 자체는. 밑에 소스가 있어요. 밑에 소스가 있어서 지금 버무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밑에 요게 시오콤부 다시마거든요. 그거를 잘게 다져가지고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간지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가지고 이걸 먹고 어디 생각이 났냐면 그 윤서울이 생각났어요. 거기 그 마시마로 아저씨 있잖아요. 흑백요리사 나오신 분. 윤서울에 가면은 제가 거기서 리뷰했던 거 중에 이렇게 그 두루마리 휴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두꺼운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들기름 메밀국수 맛 나는 그거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 근데 이게 더 감칠맛이 더 좋아. 왜냐면 저 다시마가 감칠맛의 보고야. 먹다 보면 입에서 그냥 마치 그 방금 전에 먹은 차돌짬뽕처럼 감칠맛이 그냥 쫙쫙 달라붙어. 이거 맛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았어요. 숟가락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 다시마를 막 퍼먹고 싶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넓은 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파스타도 이탈리아 파스타 중에 빠빠델리라고 하는 그 두꺼운 면들이 있거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넓은 면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좀 얇은 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이 왔으면 호들 같도록 했다.
네, 카람이 왔으면 호들갑 떨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윤서울의 느낌이 조금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카람 입장에선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그 다음은 메밀묵인데 뭐지? 왜 이름만 메밀묵이라고 하고 전복이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전복 요리예요. 사실은 전복 요리입니다. 근데 여기 메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까뒤집었으니까 전복이 2덩이가 들어있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묵이에요. 메밀가루와 칡을 섞어가지고 만든 뇨끼 스타일의 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전복 개우 소스로 만든 메밀 파스타 같은 느낌인 거야. 양식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메밀로 뇨끼를 만들었어. 칡전분하고 섞어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전복장으로 만든 크림 소스야. 전복 메밀 뇨끼인 거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셰프님의 원래 원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약간 좀 양식 파스타를 메밀 쪽으로 콜라보레이션, 콤비네이션으로 만든 거구나. 전복 요리와 이 전복 크림 소스와 이 메밀 뇨끼 이제 메밀 묵이라고 하는데 다 섞여 있구나. 식감은 어떻냐? 식전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단하면서 메밀묵에서 나오는 단단함과 식전분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저 쫀득쫀득함 약간 조금 영상에도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살짝 무너져 내리는 저 느낌 있잖아. 약간 찹쌀 같은 찐득함과 메밀묵의 단단함이 섞여져 있는 그런 식감이에요. 청포묵처럼 그렇게 딱딱한 것도 아니고 식전분이 들어가서 약간 좀 말캉말캉하면서 단단함이 절반 정도 섞여져 있는 그런 느낌? 셰프님 말로는 어머님이 메밀묵 장사를 하셔서 메밀묵이 엄청 많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를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 음식은 제 기준으로는 약간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여기 이 음식의 주재료는 메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접시를 보고 먹어봤을 때 사실 메밀 맛을 못 느껴요. 전복 저 개우장 소스란 게 전복 내장을 이제 갈아가지고 만든 소스잖아요. 그게 향이 너무 세. 좀 전에 먹었던 그런 다시마나 들기름처럼 그런 맛이 아니라 그냥 혀에 들어가면 전복 맛밖에 못 느끼는 그런 맛이라서 사실 메밀 향이란 게 그렇게 진하지 않잖아요. 메밀 소바를 먹을 때도 메밀 특유의 향이 막 엄청나게 진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든. 메밀 차로 마셔도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진한 개우장 소스에 크림이 들어간 이 소스가 버무려지니까 사실 메밀 맛은 못 느껴요. 그냥 메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정보로 먹는 거야. 이건 정보의 섭취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밀 맛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요리다 그런 느낌. 전복은 잘 쿠킹이 되었고요. 개우장 소스도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는 메밀 오마카세잖아요. 그래서 메밀이 조금 더 스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왔죠, 저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메밀이라는 정보를 먹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온국물 메밀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기대했던 음식들이 이런 음식들이에요. 메밀면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메밀묵도 사실 메밀면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뇨끼 같은 형태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중간더비 메밀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메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것이 면인데 이거의 형태를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두꺼운 형태로 변형시켜서 새로운 느낌도 줬고 근데 그 와중에 되게 단순한 조합으로 전투력 넘치는 맛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꺼운 메밀면 아주 좋았어. 근데 이 메밀묵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생겼고 저는 이 뚜껑을 열었을 때 다시 기대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국수가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에 면을 먹으러 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소바주잖아, 이름도. 일단은 좋은 맛이에요. 이게 이날 먹었던 베스트에 들어가는 이유인데 제가 이날 먹었던 것 중에 맛있다고 느낀 게 2개인데 하나는 중간너비 메밀면이고 그 다음에 온국물 메밀면이 이게 2개가 특출나게 맛있다. 그 중에서도 이 온국물 메밀면에 이 표고버섯이 지린다. 위에 올라간 게 표고버섯, 잎새버섯, 관자로 만든 완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표고버섯을 딱 먹었을 때 그 완연한 가을의 느낌이랄까? 이것이 확실히 났어요. 이 잘 구운 표고버섯이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생명수라 그러고 있잖아요. 갓 부분 뒤집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몽골몽골 올라오는 그런 거. 사실 그 표고버섯은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아요. 표고버섯은 건조한 버섯이라 그런 게 올라오진 않는데 표고버섯도 잘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료칸에 한번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해주는 가정식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밥 반찬으로 그냥 그 표고버섯 구이가 나왔거든요. 표고버섯을 화로에다가 숯불에 구운 다음에 위에다가 간장만 얇게 싹 발라줘요.
근데 먹었는데 입에서 그 표고버섯 향이 막 진동을 하면서 진짜 막 물씬 버섯의 향이 풍기면서 쫀득쫀득하면서 수분감 있는 그 표고를 딱 먹고 밥을 먹으면 진짜 그거 두 개만 먹어도 존나 탱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여기에서 다시 났어. 이렇게 표고가 국물 전체에도 퍼져 있으면서 먹었을 때 굉장히 식감도 좋고요. 버섯 향이 지려. 이거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혁준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버섯의 그 즙이나 이런 게 지렸다. 가다랑어 육수, 정어리, 고등어, 다시마를 만든 해물 계열 육수. 가리비 관자, 표고, 잎새버섯. 그래서 해산물 계열의 육수와 버섯을 섞은 국물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담백하고요. 감칠맛이 잔뜩 올라오고 표고가 지립니다. 야, 표고 맛있어. 그리고 이 관자로 만든 완자도 맛있습니다. 관자 완자. 라임. 관자 완자 지리고요. 쫀득쫀득하면서 안에 그 두꺼운 부분이 살짝 그 두껍게 썰린 부분이 씹히는 느낌이 좋아요. 자, 근데 다 좋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온메밀인데 메밀이라서 면이 좀 툭툭 끊겨요. 면이 짧아요. 면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구조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메밀 갈레트란 녀석입니다. 갈레트가 원래는 프랑스 요리에서는 약간 뭐 파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크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뭐 포테이토 갈렛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감자채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레트는 어떤 갈레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 밑에 깔려있는 이 부분이 메밀전이에요. 메밀을 얇게 붙여낸 부분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튀김이 뭐냐? 장어 튀김이에요. 그래서 피시 타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음식 중에 조합을 찾으려면 생선 타코예요. 근데 그거를 장어와 메밀로 재료를 변형시켜서 만든 장어 샌드위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장어 메밀쌈. 먹으면 피시 타코 같은 맛이 납니다. 이거는 되게, 저는 이런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노베이티브하고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높은 점수를 드리죠. 맛있었어요. 세 번째로 맛있었던 요리입니다. 안에 뭐 마요네즈 베이스 소스, 아이올리 같은 느낌이 나는 소스도 들어있고, 뭐 같이 들어가 있는 새콤한 맛이 나는 절임류, 오이랑 이런 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리뷰하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이것도 메밀 맛은 그렇게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장어가 또 이제 자기 주장이 확실한 생선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메밀의 역할은 감싸주는 조연 역할이 아닌가. 요것도 이제 메밀을 즐기는 어떠한 형태로 넣으신 거겠죠? 메밀전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먹을 수 있는 메밀 음식이잖아요. 저 메밀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국수집 가면은 이제 메밀전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배추 한 입 정도 넣어가지고 메밀전이 나와요. 얇게 묻혀져가지고. 춘천 가면 항상 그 막국수집 가가지고 막국수랑 메밀전이랑 그 메밀 총떡이라고 있어요. 강원도 가면은 메밀전을 얇게 부친 다음에 안에다가 그 김치 소랑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만든 롤 같은 게 있어요. 매콤하고 맛있거든요. 두부랑 이런 거 무채랑 이런 걸 이제 다져가지고 맛있어. 메밀 총떡.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좀 풀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메밀전을 먹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을까? 메밀전이 주가 되기보다는 메밀전을 약간 월남쌈의 형태 같은 느낌으로 쌈을 싸먹을 수 있는 뭔가로 바꿔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나왔던 요리가 방금 전에 그 메밀 갈레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메밀면 메인 코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고깃집 한정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밥 나오는 시간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여기 그 쯔유에다가 넣을 와사비랑 파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쯔유고요.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 쯔유 그릇 너무 불편해요.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먹기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튀김을 세 종류를 주세요. 바로 앞에서 튀겨가지고 갓 나온 거를 이제 내려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그 튀김 전문으로 하는 튀김 오마카세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형태로 바로바로 앞에서 튀겨주시는데 새우튀김하고 가지튀김, 그 다음에 삼치튀김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랑 같이 메밀면을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그 튀김과 차가운 메밀소바. 바삭바삭하게 연기 모락모락 나고요. 이건 가지튀김, 삼치튀김.
이게 이제 안이 약간 그 살짝 레어한 느낌으로 연어 같은 생선 구울 때 요런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으면 이제 열이 안쪽까지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르르 이제 녹진녹진하게 녹아내리는 요런 느낌으로 튀어지는데 이거를 욕심을 내면 사실 안쪽이 안 익혀가지고 질겅하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쿠킹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보들보들하게 잘 먹었습니다. 요만한 그릇에다가 면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그 소꿉놀이 하듯이 먹어야 되는 게 사실 좀 불편했어요. 이게 좀 불편해. 좀 넓은 그릇에다가 주시면 안 되나? 요만해. 나 손도 작은데 거의 소주잔만한 거에다가 이 면을 넣어가지고 담가가지고 먹을 또 깊다고 깊어가지고 이걸 놓다 보면 밑에 면이 한두 가닥이 이거 남아가지고 또 이제 계속 침전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넓은 데에다 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맛있는 음식인데 이렇게 좀 불편했어. 나는 이거 좀 조만큼씩 넣어가지고 이게 모르겠어. 약간 좀 나는 좀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루룩 좀 먹고 싶은데 이게 요만큼 넣어서 냠냠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감질 맛이 좀 난다고. 한 입을 요만큼씩 먹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 메밀 아이스크림이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보면 이제 아랫부분에 약간 반짝이는 투명한 액체 같은 게 보이시죠?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모주, 메밀 모주를 끓여가지고 약간 시럽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뿌린 거예요. 쌀 아이스크림에다가. 맛수령이랑 자 갑자기 휙 지나가 버렸는데 사실 메밀 아이스크림인지 여기서도 잘 못 느꼈어요. 제가 그 메밀의 디테일함을 잘 잡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모주를 약간 좀 소스처럼 쓰시긴 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메밀의 향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살짝 아쉬웠다. 위에다가 약간 좀 그 메밀 가루나 이런 걸 조금 뿌리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자체에다가 메밀 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엄청 진하게 우린 메밀 차를 같이 첨가해서 만들거나 하는 형태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좀 얼그레이 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으로 그 아이스크림 자체에도 메밀 향이 막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소바주였고요. 메밀에 대한 셰프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메밀로 여러 가지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서 이 코스 요리들이 계속 변경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살짝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메뉴가 바뀌다 보면은 더 만족스러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밥은 나오지 않습니다. 메밀밥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포만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 오마카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55,000원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는 그런 오마카세는 사실상 막 20만 원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래도 55,0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저는 55,000원짜리 음식이나 5,000원짜리 음식이나 50만 원짜리 음식이나 배가 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 음식도 배가 좀 불러야 되고요. 5만 원짜리 음식도 배가 불러야 되고요. 50만 원짜리 음식도 배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바주는 양이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한 군데 먹고 나와서 음식을 더 찾지 않는 편이거든요. 여기 좀 양이 좀 적어요. 그 면양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을 조금 더 가열차게 먹고 싶어서 사실 방문한 곳이었거든요. 소바를 되게 다양하고 풍족하게 먹고 싶어서 방문했던 식당이에요. 왜냐하면 소바 오마카세라고 하니까 메밀 오마카세라고 하니까 저의 상상에 비해서는 꽤나 정갈한 요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포만감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면을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메밀 볶음면이 안 나온 게 살짝 아쉽습니다. 저는. 메밀로는 볶음면을 할 수가 없나요? 여기 지금 비빔면 계열 뭐 처음에 들기름으로 나왔고요. 온면 나왔고 냉소바 나왔거든요. 볶음면이 없어. 약간 메밀 야끼소바 빵 같은 느낌은 어땠을까? 메밀 볶음면을 좀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조금 생각나는 그런 곳이었다. 소바주였습니다. 메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충분히 경험할 만한 장소예요. 셰프님이 중간중간 음식에 대한 설명 다 해주시고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런치 코스 저희는 런치로 가는데 55,000원이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메뉴가 바뀌었을 때 한 번 더 가고 싶긴 합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느낌. 개인적인 감상이었습니다.